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슈 어떤 주제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 원과 N과의 이별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과 N달러 환율이 거의 뭐 얼마만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그동안 좀 동조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전혀 다른 길을 좀 갔습니다. 상승 그렇습니다. 하락이 좀 엇갈렸는데 네. 대리님 이 부분을 좀 짚어오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별이라고 하면은 이걸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은 좀 시원섭섭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이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사실 예. 골치가 아플 수가 있고요. 일단 일본 증시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2주 동안 글로벌 분위기랑 좀 동조화를 했었고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뭐 항공주 약세되는 거 글로벌리 완전 트렌드예요, 요즘에. 그래서 어제 뭐 코스모오일 같은 거 19% 오르고 제팬 에어라인 1.7% 내렸고요. 원하고 N하고 지금 차트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달러 차트 보시면 어제 그 원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N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면 엔화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게 전조 증상이 좀 있었어요. 계속 동좌에서 움직이다가 장중에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장 종료에는 똑같이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없던 패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해줬던 부분 중에 지금 정유주 그리고 항공주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얘기했거든요. 어제 분명히 이제 서동수 대리가 얘기할 때 정유주는 오를 것이다, 항공주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 증시는 그 부분이 뚜렷한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외신의 반응들이 나오고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아베가 당선된 이후로 일단 BOJ 11월 관련된 이제 레포트가 공개가 됐었는데 미팅 레포트죠. 근데 양적 완화 기조를 이제 유지를 한다. 뭐 80조 엔인가 그렇죠. 뭐 그래서 일단 엔화가 좀 우리랑 원이랑 좀 다르게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지도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빼고는 전 세계 모두 우리나라랑 미국 빼고는 우리도 물론 양적 완화 기조라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유럽이라든가 뭐 중국, 일본 모두 양적 완화 기조죠. 그래서 통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상대적인 강세로 가고 있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시면 유럽이랑 미국이랑 뭐 일본에서도 뭐 중국이든 다 지금 뭐 정유주 이런 것들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5% 이하로 오르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네. 무조건 막 15% 뭐 10%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어제 우리 제일 많이 오른 정유주가 SK이노베이션 3%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참 많이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화 그리고 원화와 엔화가 약세로 진행이 될 때 이 엔화 대비 원화가 좀 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수출주 조금 유리한 전략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점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좀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존에는 사실 모든 게 반영이 됐다라고 봤었는데 이게 뭐 120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원화가 강세가 돼버리면 이거 또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이 어제 그냥 하나의 노이즈로 끝나는 거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만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게 되면 굉장히 뭐 한국 기업들의 수출주들 뭐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차트 하나 했거든요. 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들 매도를 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시총 상위주들이 대거 포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뭐 500억, 현대차 200억, 뭐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뭐 타이거 200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팔았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팔진 않았어도 이렇게 되면서 좀 그 엔화랑 원화랑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매수를 한 것들이 어제 보니까 5.7%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물량들은 오늘 좀 아침에 시초까지 좀 많이 밀어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대응이 좀 너무 미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우리 왜 예전에 저 체육대회 하면 이제 OX 퀴즈 하잖아요. 그러면은 O, X 빨리 결정하라고 그러면 다 우르르 가고 나서 일로 갈까 저로 갈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정부의 좀 대응 모습이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도 약간 좀 뒤떨어진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어제 좀 좋은 흐름은 보였습니다만 사실 한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떤 전략을 좀 대응을 취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엔화 흐름과 더불어서 외국인 수급 조금 더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수출주 관련해서 원엔 흐름 점검을 해봤고요. 두 네.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보안주 급등입니다. 네. 북한이 이제 소니를 해킹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또 반대로 지금 북한의 인터넷이 지금 완전 마비가 됐다. 미국이 네. 보복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관련돼서 또 상당히 최근에 많은 좀 필요성이나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총성 없는 전쟁, 사이버전, 여기에 대한 인력을 배양을 하는 각국의 의지들은 상당히 강력한데요. 거기에서 또 거리가 먼 것이 또 한국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전 인력을 8만 명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악의축답게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한 세 번째 정도 규모의 힘 자체는 거의 미국 CIA랑 맞먹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내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무슨 모란봉 대학인가 이런 데서 전문 해커를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재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은 소니 해킹으로 이게 보안 관련주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리고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국내 보안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만 갇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그 해외 인식이랑 국내 인식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좀 보안을 좀 하는 편인데,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좀 더 자유롭고 보안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외신에선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도 북한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들 중점적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CNN 머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더 인터뷰라는 영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소니 픽처스에서 나온 김정은 그 사람을 좀 풍자하고,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좀 보안업체들은 상승, 여러 가지 보안업체들이 상승을 했다. 보면은 미국의 파이어 아이인가? 이런 게 15%가 올랐고, 우리나라도 또 공교롭게도 보니까 어제 파수닷컴이라는 회사가 15%나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은 절대 줄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 인식이, 미국에서 인식이 뭐냐면, 그 보안에 관련된 것들은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다 넘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사진 찍어가서 빼버리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한테 고용을 할 때 계약을 하면서 네가 만약에 이걸 빼가면 우린 너한테 고소를 하고 돈 너한테 다 물릴 거다. 그리고 너 회사에서 잘린다. 이렇게 고용관계에서 계약을 하면서 해가는데 이제 외부에서 빼가는 것들이 이제 이슈화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좀 이제부터 이제 시작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일단 그림 보시면서 갈게요. 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글로벌 이런 정보 보안 시장이 연 5%에서 10%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진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하게 되면 뭐 한 몇 년을 가져가도 제가 봤을 때 뭐 한 2배, 3배 이렇게 날 정도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수닷컴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를 갔다 오기도 했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OP 마진 자체가 한 20%, 30%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하드웨어 보안 장비를 만드는 회사랑은 굉장히 극명하게 차별이 된다라는 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연 20% 이상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거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요.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자체가 이 회사의 매출로 레버리지가 크게 일어나면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는 회사의 약간 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이런 것들이 수주가 대규모로 나고 상반기에는 좀 많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 연말에 들어서 분위기는 좋을 수 있지만 상반기 실적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줄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반기 대비해서 줄기 때문에 조금 약간 매수세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크기가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IBM하고 협력을 하면서 IBM 관련된 보안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해외 시장 개척을 하면서 매출 믹스가 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보안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뭔가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버그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능적으로 좀 더욱더 이제 많아지고 있고 성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들은 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향후 한동안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보안 관련된 투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이제 해외 매출 쪽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의견 나오니까요. 좀 더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두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